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벌써 7월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난 것처럼 체감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내일이면 8월입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정신없이 지나간 7월 그리고 내일이면 다가올 8월을 좀 정리해보고 예측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황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인 시황에 앞서 굉장히 지금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장인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급락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먹거리가 없을 투자를 할 만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투심들이 다 약세를 돌아서고 있고 수급을 보여주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끊기고 공매도 현황이 30%가 넘어가는 종목, 40%를 넘어가는 종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지금 투심이 굉장히 어지럽구나, 시장이 어지럽구나라는 것을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계좌를 보시더라도 지금 계좌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시장이나 업황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즈가 되고 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을 했는데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번 시장을 이번에 한번 7월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다가올 8월 시장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의 생각하는 업황에 대한 간단한 전망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특히 최근 이번 달을 보면 제가 시황을 쓸 때마다 항상 페드 FOMC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나타낼 것인가, 점도표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자는 2008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하는 금리 인하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예전에 이제 매파였다가 이제 비둘기파로 돌아서는 그 시장에 대한 강경론에서 시장을 좀 더 약하게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한 변화, 그리고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 이외에는 모든 시장이 다 약세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함께 세계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국내 시장이 더딘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과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이 다 밀리는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웃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오늘 이제 FOMC에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혹자는 이제 25bp에서 많게는 50bp까지. 25bp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50bp가 하락된다는 얘기도 한 25에서 한 30% 정도의 기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보일 것인가. 앞서 이제 ECB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시사함으로써 드라기 총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충격과 혼돈의 동아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유럽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투심을 굉장히 악화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파월 의장이 다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시장을 바라보는 견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온 부분, 제가 정말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견지가 어느 정도 안들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버팅기는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트럼프도 지금 재선에 대한 가도를 달리면서 미국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이고 있는데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떠한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와 지지를 1대1 구도로 가면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더 끌고 가고 북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WTO 내용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지지도가 그러니까 지지 기반
조금 더 다지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상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워싱턴과 상하이를 오가면서 계속 협상이 진행될 텐데 아직까지 큰 모멘텀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스몰 딜,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그 부분과 그리고 미국의 농작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약간의 딜 정도의 교환으로 의견에 대한 개진 이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이 가장 지금 핫했던 것들이 이제 일본 제재, 그쵸.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이제 솔브레인의 삼성전자 불화수소 관련 이슈로 오늘 솔브레인을 비롯해서 뭐 후성이나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1차 랠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2차, 3차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혹자는 이제 뭐 문구용품 관련주인 모나미 그리고 이제 의류 관련 네. 제품이었죠. 이제 뭐 신성통상이라던가 네네. 뭐 그런 종목들 아니면 포토레지스트 관련해가지고 경인양행 아니면 어제 나온 것들 중에 좀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들 그 수첩 같은 거 하면은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양지사 그렇죠. 예, 그걸 쓰는데 이제 양지사도 이제 그런 관련 이슈로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고 뭐 그다음 소곡 관련 엠코르셋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BYC 그쵸. 같은 쌍방울 불매운동 예, 불매운동 관련주. 관련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정말 조그마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 엮이면 올라가는 그쵸. 웃지 못할 상황을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신규 매수 추천하는 것도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가진 자 보유하고 있으신 분과 이것을 기획하고 그리시는 미보유자,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손 분들의 네네. 잔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이런 종목에 따라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그쵸. 위험이 굉장히 미보유자는 좀 높습니다. 접근이 위험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접근을 저희가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 접근에 대한 그 관심을 알아볼 땐 이미 3에서 5% 그쵸. 뛰어 있는 상태고 네. 매수를 진행한다면 7에서 10% 그럼 거기서 20% 30%까지 가야 수익이 날 텐데 그쵸. 다시 보합권으로만 오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마이너스 15% 20%까지 우습게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럴 때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벌어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네.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무역 제재에 관해서는 지금 뭐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게 일단락될 거라고 보여졌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 대한 우경화, 그다음에 그것에 반발하는 국내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용. 네. 지금 어떻게 이게 자유한국당도 많이 못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내년 그렇죠. 총선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네. 7, 8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총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의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이 이제 지금 뭐 사퇴를 하고 이제 네. 그 조정이 인사 좀 들어갔죠. 개편이 들어가고 네.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구를 나누고 이제 총선에 대한 전략을 짜는데 그 총선에 대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큰 틀을 어떻게 보면 반일로 규정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대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됐거나 그랬다면 뭐 평화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도 이제 북한이 이제 발사체를 쏘면서 그쵸.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초를 치고 도발을 있기 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평화 얘기했다가는 사실은 오히려 또 반감만 사는 맞아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으로 소득 주도에 대한 내용을 버리고 신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약간 돌아섰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그 굴레라고 할까요? 이게 네네. 일본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속박을 벗어나야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서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많고 실제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우리의 국산 대표적인 종목들 후성이나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국산화를 한다고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안에 모든 게 또 완료가 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그 국내 제조업 업체가 굉장히 레벨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네네. 보여지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기업 주도,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네. 성장 주도형 전략을 계속해서 쓰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이런 계속된 비관론이 창고라는 부분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미스매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에서 이제 모멘텀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정부가 조금 갈팡질팡하는 부분. 좀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빨리 추경이 있죠. 진행돼야 되고 네. 추경의 뭐 첨생법이라든지 어느 정도에 대한 예타라든지 GTX라든지 뭐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빠르게 네네. 진행되고 자금이 돌아야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될 활성화가 될 텐데요. 거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툭 던진 말이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쵸. WTO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위를 떼야 된다. 네. 이게 사실은 중국을 가리켜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좀.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트럼프의 말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이제 OECD 회원, 그렇죠. 그다음에 G20, 네.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음. 그리고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사실은 개발도상국이 아니지 아니다. 않느냐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해당이 딱 우리나라는 돼버렸어요.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네. 중국은 한 두세 개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네요. 그 혹자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몇몇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도상국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선진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개발도상국 지위를 떼버리고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뭐 WTO 이런 것들 등록을 하고 선진국으로 돌아선다면 지금 저희가 받는 어떻게 보면 혜택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농산물 관련 관세가 굉장히 많이 관세, 올라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가가 좀 농산물에 대한 힘들어지겠죠. 농가들이 힘들어지고 네. 수출 수입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뭐 첨단 산업이라던가 기술 산업 같은 것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굉장히 좀 할수 있는 게 이득을 많이 있었는데, 보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게 국내로 본다면 지금 중견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네.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혜택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뭐 300명 미만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아니면 자회사를 한다던가 뭐 비정규직으로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돌리는 것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이 혜택이 있으니까요. 줄어드니까 네, 가뜩이나 저희가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 그쵸. 않느냐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방위비 관련 이슈도 있죠.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방위비 증가에 네. 대한 부분에서 이게 1년마다 갱신이 돼서 좀 있으면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방위비를 또 증가시켜야 되지 않냐. 좀 돈 더 내라. 네, 트럼프가 계속 요구하고 네. 있죠.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대한 문제고 트럼프가 자국에서 이런 것들을 쇼잉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선물 보따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여간 좀 불편한 게 아닌 네.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계속해서 중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뭐 무역 분쟁을 조금 좀 협의를 중재를 하자 하겠다.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8월 2일에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라고 하죠. 그쵸. 이런 부분에서 참석 일정을 공개하면서 실무 협상을 하자. 여기에서는 이제 한미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쵸, 그쵸. 북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강경화 저희 외교부 장관님은 가시지만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게 리오라는 그 북한의 외무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체로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가고 저희가 이제 강경화하고 외교부 장관이 가면 네, 네. 북한 쪽도 좀 장관이나 최소한 장관급이 와야죠. 차관보는 와야 되는데 그쵸. 이 양반들이 리용호 외무부상 대신에 김재봉이라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대사관이 거기에 왜 오죠? 네, 그러니까 대사관은 거기에 있으니까 네네. 태국에 그냥 있으니까 참석을 거기에 시키는 그냥 거겠죠? 이름만 갖다 되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로 본다면 이제 상무급이나 임원들 회의에서 뭐 한 팀장이나 대리급이 가서 그냥 명함만 걸치는. 네. 굉장히 좀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자존심이 상하네요. 네, 지금 북한이 조금 네. 좀 정신을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더 좀 좋을 만한 내용이 계속해서 좀 좋을 만한 이슈로 이제 좀 만들어지면서 모멘텀을 만들어야 네, 지금 되는데 모멘텀이 너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오늘 그쵸.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조정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상승 어제 뭐 200, 살짝- 하락 600, 그쵸. 상승 200, 하락 1000. 어. 제는 이 상승 하락 합쳐서 한 200 종목도 채 되지 않는 네. 뭐 한 1700, 1800 종목이 많이 어제 살짝 밀리는. 반등을 줬다 그러지만 이게 반등이가 싶어요. 네. 그렇죠? 어제는 외국인이 좀 살짝 매수를 네. 보이고 기관이 좀 보합세를 보였는데 거래소에서는 기관만 매수를 보이고 코스닥은 양매도. 네네. 거기에 뭐 개인만이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도 2% 빠졌다가 지금 좀 밀리는 부분, 코스피도 1%대의 조정.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을 그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게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좀 그럴 텐데 네. 이게 지금 지수가 작년, 그러니까 네. 작년 10월에 급락장에서의 지금 지점과 거의 유사하고요. 네네. 이러한 지수점이 이제 2015년 8월 급락장, 네. 그다음에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 옛날 부근에 있어서 거의 시장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코스피는 121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월봉 볼게요. 기준 이것도 60일선 깨고 지금 121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네. 얼마나 시장이 빠졌는지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트만 특히 봐도 7월에만 알겠네요. 보더라도 네.
7월에 코스닥이 11%가 빠졌습니다. 이게 지수가 11%가 빠졌다는 거는 거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20, 30%씩 그냥 우습게 빠졌다는 그쵸.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공매도를 하시는 정말 그런 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버스를 담으신 분 아니라면 시장을 굉장히 좀 견디기가 힘드실 안 좋게 것 볼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추천하는 입장이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입장이지만 네.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견지로 바라봐야 될 그쵸. 건지 그리고 이슈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 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업종부터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5G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그 밸류에이션상 엄청난 지금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해서의 주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쵸.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대형 종목군들이 뭐 목표가를 상향하고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여차 쫓아가다가 7월 중순부터는 지금 힘을 잃어가는 어차피 모습. 전체적인 지수가 좋지 않은 시장을 계속 네. 누르다 보니까 시장에 악성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지수 자체가 흘러내리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매지온에 대해서도 임상 3상 탑라인이 좀 늦어진다는 네. 이슈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나쁜 이슈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HLB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찌라시성 루머나 이런 걸로 좀 많이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오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오르는 부분이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하는 상황. 그쵸.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까지도 하락에 동참하면서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은 좀 악재가 산적해 악재가 있습니다. 꼬리를 계속 무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대부분은 그 코스닥 종목군이 많은 5G 업황도 굉장히 조정폭을 줄 수 있어, 주고 있죠. 네, 그렇죠. 주고 뭐, 있습니다.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물량 같은 거 이럴 때 뭐 유상증자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대주주 물량을 좀 비중을 줄이면서 좀 네. 악성 매물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5G는 엄청난 실적 대비 지금 주춤한 주가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국면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는 것도 저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더 둬야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리고 OLED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또 안 좋은 뉴스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전환사채에 어떤 대한 뉴스죠? 그 내용을 기존의 7천억에 대한 내용에서 8,130억으로 정정을 하면서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정말 급락을 했거든요. 한번 LG 보시면 디스플레이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만 8%가 빠졌습니다. 거진. 네네. 이게 시총이 거의 5조 5천억인데 좀 빠졌죠. 5조 1천억 원,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이 8%가 빠지니까 OLED 관련 종목군들이 뭐 종목군을 가리지 않고 4에서 5%, 7%까지 네. 빠지는 급락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유지하고 있긴 하나 중국에 대한 이슈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매수세를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종목군들을 삼성향 종목과 LG향 종목으로 비중을 정리를 한다면 네. LG향 종목은 잠깐 비중을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애플 관련 종목군들, 특히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도 좋은 뉴스는 많습니다. 네. 애플의 뭐 2020년부터 애플의 대다수의 모델은 5G를 사용한다. 뭐 애플의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도 우수하다. 이런 번에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애플의 시간의 주가는 한 4, 5%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투자는 한 5조에서 한 18조 가량 이게 밴드권이 넓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 예를 들어 투자를 하더라도 7, 8조를 투자를 한다면 이게 좀 더 투심에 또 악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정별로 투자에 대한 그 세부 계획안이 세워진다면 종목군의 비중을 늘리는 네. 전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슬라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장이었죠. 네. 어젯밤에. 어제장에서는 테슬라가 다행히 한 3% 정도 가량의 반등을 보여줬지만 네네. 그 전날 굉장히 조정폭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2분기 이슈죠? 매출이 63억 5천억 달러. 네. 잘 나온 편일까? 이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2분기 순손실이 매출이? 4억 달러예요. 어. 이게 실적 부진으로 장외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그저께였어요. 네네. 그게 빠지고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의 대다수의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방향성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게 네. LG화학이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했어요. 네네.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청주 공장에 800억을 증설한 부분 다 아실 테고 네. 중국 양극재 설비 신설 이건 계속 진행 중인데 3,200억 원 투자를 하고 있있습니다. 그리고 3,200억 구미 원. 양극재 네. 공장에서 24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캐파가 제가 알기로는 한 6톤
6만 톤 정도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진행을 엄청나게 하는 투자를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얘네들이 어. 생각이 없어서 이런 시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 주가도 잠깐 보시면 네. 투자를 한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LG 화학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약간 빠졌다고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좀 조정폭이 있었죠. 근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좀 견조한 흐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에 수급 자체도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살짝 돌아온 부분, 저가를 한번 찍었다 이렇게 좀 네. 할 수 있죠. 음. LG화학의 뭐 이런 부분이 대형주를 비롯해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네. 이렇게 뭐 양극재, 음극재 관련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뭐 대형 종목군에 대해서의 수급이 돌아온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쵸. 전기차가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작년 3분기가 테슬라가 실적이 이제 돈을 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이 딱 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개과를 하였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부분은 아니다. 전기차의 시장은 결국 완성차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심벌이 돼가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현대나 기아차 같은 현기차의 뭐 전기차나 뭐 이런 뭐 수소차 네.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뭐 자율주행. 이런 네. 차들 그리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폭스바겐이나 그쵸. 투자를 하고 있죠. BMW 같은 네. 그런 대형 차들의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좀 중장기 투자를 권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전망치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쵸.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어렵다. 뭐 혹자는 일각에서는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얘기를 알아보면서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뭐 주식시장의 자금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의 투심이 안 좋고 뭐 RSI나 뭐 이런 전체적인 뭐 네. 시장에 대한 지수, 빅스 지수라고 변동성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시장이 점차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쵸. 이럴 때는 사실 투자를 조금 쉬거나 관망하는 비중을 줄이는 거를, 게 낫습니다. 네, 저희가 인버스라든지 말씀을 현금 드리죠. 비중이 최고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쵸.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노리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째려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장 적용되는 게 이런 시장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죠, 사실. 6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고 네. 코스피는 2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장이 반등한다면 개별 지수가 개별 지수가 10포인트, 20포인트 오를 때 시장은 거의 막 10%, 20%씩 우습게 오르는 시장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목 체크를 한번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시장에서 어떠한 보면 이슈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입체적인 사고를 한번 하시면서 시장을 견지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종목 체크를 잘하는 방법 우리가 흔히들 네이버를 주식을 보실 텐데 네이버 주식만 보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관점들을 볼 그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를 한번 켜보시면은 네, 네이버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뭐 여러 가지 들어가도록 내용이 하겠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증권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 그런 증권. 부분에서 네.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침에 참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전에 검색할 네. 때 최근에 검색한 종목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렇죠. 국내 증시 네.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요. 뉴스나 이런 내용에서 네. 뭐 상한가 관계 지금 두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종목군에 대해서의 업황이나 내용을 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덱스 200, 네. LG생활건강, 네이버, 삼성전기. 우주 기관은 네. 상상이, 그쵸. 코덱스 레버리지, 네. 삼성 SDI. 삼성 SDI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한국항공우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기아차랑 현대차는 좀 얘기가 갈릴 수도 있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네. 파업이 또 그쵸, 진행이 노조가, 됐습니다. 네. 오늘 파업이 좀 네. 얘기를 됐는데 이런 것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 상한가 간 거는 이제 크라운에테홀딩스 이게 뭘까? 우선주니까 좀 이슈가 덜 될 수 있겠네. 거래량이 적죠. 그런 부분에서 크라운에테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반일 일본 네. 수혜 관련 뭐 그런 종목, 드림 시큐리티나 뭐 이런 종목군들 한번 보안 관련주가 좋구나. 뭐 상승에 대한 이슈도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네. 쭉 보시면서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한번 우리 살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살펴볼 만한 종목이요? 네. 요즘에 좀 관심 가지시는 종목 어떤 게 있으세요? 전문가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화학 마진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종목군 중에 정유화학 쪽 SK 이노베이션 한번 쳐볼게요. 네, SK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이노베이션. 우선주 말고 일반주로 보겠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 일단 많이 보셨겠고 코스피에서 몇 위인가. 대개 코스피에서 100위권 안에 종목, 코스닥은 한 50위권 안에 종목군들은 한번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한 36%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내용들을 쭉 보시면 뭐 종목 토론실 맨날 이건 좀 어려운 내용만 나오고 뉴스 네. 보시고 네. 실적을 보셨을 때 매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가. 그러니까 18년도까지 증가를 했다가 좀 약간 줄어들었죠. 그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이 근데 아쉽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의 이제 ROE를 비롯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는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네. SK 그런 이노베이션. 부분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견지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네. 비슷한 석유화학 종목에서 우리가 퍼라고 하죠. 퍼. 고퍼, 저퍼. 있죠. 그 저퍼가 좋다고 저평가된, 하잖아요. 네, 기업이 좋다고 그럼 이 하죠. 중에서 저퍼라고 본다면 GS나 SK 디스커버리는 조금 이게 이슈가 있으니까 이건 또 네네. 덜 한다고 보고 GS까지. 어. GS가 좀 저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SK 그쵸. 이노베이션은 퍼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퍼를 보시면 네. 9.17배. 네. 이것도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옆 동네로 보면 SK S51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저퍼라고 볼 수 있겠죠. PBR 같은 경우에도 장부가 대비해서 0.82% SK 네. 이노베이션 이런데 S51은 조금 더 규모가 있습니다. 네. GS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네요. 그럼 GS를 한번 볼까? GS를 네. 눌러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평가되고 있는 GS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좀 덜 빠졌다 이렇게 네. 말씀할 수도 있고 주봉도 플랫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나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줄어들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ROE가 10 이상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그 이슈를 찾아볼 때 첫 번째는 ROE입니다. ROE. 예를 들어 뭐 게임 관련 업체나 엔터 업체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네.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ROE는 대체로 1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고요. 10을 유지해야 뭐 합니다. 제조업이라던가 뭐 네. 일단 IT 관련 대표 종목군 중에서 좀 예를 들어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은 20. 20. 매출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나 굉장히 좀 좋아지는 종목은 30인데 이런 네. 것들은 조금 그 세부 내역을 좀 봐야 돼요. 음.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꾸겨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네네.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시를 한번 보시라. 네, 한번 볼게요. 공시에서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임원이나 주요 주주에서 상황 보고서 여기서는 네. 이제 연금공단 내용을 보면 대체로 연금공단이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 아니라 줄였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연금이 네, 10% 갖고 있다가 네. 9%로 줄였네요. 아이 줄였네요. 나쁜 분들. 1%.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내용을 줄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대다수의 중요할 만한 내용은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보고서 체크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꽤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사업 내용, 분기 보고서, 실적 보고서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계의 현황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현황, 네. GS가 LG에서 그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 네네. 막 같은 계열이죠 사실. 그쵸. GS, LG, 삼성 같은 경우는 뭐 CJ 이렇게 네.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데서 GS가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로 GS 에너지, GS 리테일, 편의점이죠. GS ENR 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어떠한 것들을 업체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지 이 업체에 대한 주요 고객은 어디인지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은 저희 뭐 오감만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ITBC 스탁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그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유통, 무역, 가스, 투자 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전력 사업이 굉장히 좀 좋은 알짜배기 네네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리스 회계 기준 뭐 이런 거가 있고 뭐 홀딩스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자회사에 대한 이익이 있고 그 회사에 대한 이익을 떼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조금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업체에 대한 설명 특히 5G 관련 종목분들은 이 업황에 대한 설명을 정말 기똥차게 해놨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걸 정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쭉 내용을 보시면서 이것들을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파생상품에서 이자율 수합이 이게 수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풋옵션이나 이런 것들로 해지를 하면서 자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특히 아까 같은 가스 관련 기업이라든지 그쵸. 원유나 이런 친구들은 풋옵션이나 콜옵션으로 옵션으로 해지를 걸어둬야 나중에 그 유가에 대한 큰 변동, 가스 가격의 큰 변동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꼭 필수적인 내용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풋옵션의 행사 사유나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대상자가 GS고 뭐 이런 것들 네.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회사에 대한 내용 정말 이게 페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정말 많고 많네요. 얘네들이 지금 파워, 판매 경로, 어디에 우리가 판매를 한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매출이 이만큼 난다라고 자기네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난식으로 쓸 수 없는 게 회사가 공지를 하는 거고 그 공지를 그 회계법인이나 이런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를 비롯해서 뭐 주담한테 물어볼 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런 것들이 IR 자료로 잘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 이거 회원님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이거 몰라. 궁금해. 근데 회사를 잘 몰라. 근데 추천 종목 뭐야? 저희가 말씀드린 추천 종목도 있겠지만 네이버에서도 추천 종목이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른쪽 옆에 살펴볼게요. 네. 추천 종목 요걸 눌러보시면 네. 최근에 증권사별로 추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추천 종목을 눌러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추천한 게 이제 에코마케팅. 네. 어디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있는지도 다 나와 네, 있습니다. 어디 증권사에 추천하고 리스트업을 딱 눌러본다면 네. 추천 사유 펼치기를 눌러본다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죠. 에코마케팅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코엔텍. 네. 코엔텍은 폐기물 관련 종목. 이게 울산 지역 어떻게 보면 경상도 쪽은 네, 네, 코엔텍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경상도 쪽은 코엔텍이고 이게 인선 ENT가 수도권이었나? 그리고 YN텍이 아마 전라도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이제 쭉 이 옆으로 꺾고 이제 꺾고 올라오잖아요. 네. 태풍에 대한 피해에 상관없이 어디에 진행에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경상도 쪽을 부산 쪽을 관통을 해서 지나가서 이렇게 딱 일본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면 경상도 쪽에 그 태풍 피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코엔텍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건설 폐기물 해야 관련 되니까. 종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뭐 경기도권을 진행한다면 태양건설이라든지 뭐 인선 ENT 같은 네. 그리고 전라도권을 지나간다면 YN텍 제가 네. YN텍과 인선 ENT를 잠깐 말씀을 헷갈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지진이 난다면 삼양엠텍이나 KT 서브마린 볼 수도 있겠고 어느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난다면 소방방재를 진행하는 파라텍이 그쵸. 이슈적으로 네, 모멘텀 네, 받을 네.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한번 뉴스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보시면 네. 실시간 좋을 것 뉴스도 같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또 주식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인 와중에도 사실 제가 아침부터 그쵸? 네, 하는 내용이 이건데 뉴스를 보시면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나 전 속보부터 보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도발. 그쵸. 이게 저거는 북한에 봐야 대한 될것 같네요. 도발이 나온다면 이슈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대북 도발 관련주. 빅텍이라든지 휴니드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조금 큰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금 큰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그쵸.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대북과 방산 위주로 봐야 되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 아니면 LIG 테크원 이런 LIG 넥스원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간다면 박지원 의원이 이제 황교안은 정치 네. 초짜.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황교안 관련주가 뭐 있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치 테마주도 좀 관심을 그렇죠. 가져볼 때죠. 펠리세이드가 부족한데 현대차 노조 70% 파업 찬성. 네. 이런 파업에 대한 일정을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파업이 현대차가 지금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2, 3주 뒤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파업에 따른 펠리세이드의 출고가 늦어지는지 펠리세이드에 대한 업황. 펠리세이드는 한국이 다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공장 증설을 제가 알기로는 이 노조와 사측이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신차로 나오는 부분이 9월에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일정을 있을 수 보고, 있을지 네. 그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여의도의 여야 싱크탱크가 한일 갈등의 총선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그쵸.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 예결위의 정치, 추경 경제, 심사 박차. 네. 추경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떠한 법안들이 진행되고 얘기가 다르는지는 이미 법안의 소위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의 통과 여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일전에 저희가 첨생법 관련 내용을 다뤘을 때 오신환 의원 이분이 이제 어디였죠? 이제 바른미래당 맞나요? 저도 잘 네, 모르겠네요. 바른미래당 그쪽 분의 그 원내대표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첨생법을 한번 태클을 걸어가지고 한번 네. 자초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한번
자유한국당도 이제 들이눕고 해가지고 법안 그 추경 자체에 대한 이런 국회가 아주 올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첨생법 관련 종목인 엠젠 플러스나 옵티팜이나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조정폭을 줬는데 그쵸. 이게 또 첨생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모멘텀을 잡을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 대한 단어가 총선, 이건 또 하는 말이고, 무모, SCI 긴급 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네. 뭐, 삼성에 대한 유명희 본부장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슈 계속 네, 말씀드렸죠. 그쵸. 삼성에 대한 영업이익 반토막. 이거는 좀 멘트가 좀 셌어요. 이게 약했어. 이게 멘트가 이게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실제 애널리스트에 대한 보고서랑 실제 지표랑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영업이익 반토막.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컨센에서는 컨센 부합이거든요. 그렇군요. 한 1,000억 원 차이 차이 납니다.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의 1,000억 원은 저희 진짜 뭐 동전 빠지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내용이 다를 게 없고. 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둔촌두공 조합원 중대형 싹스이 되살아난 강남의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네. 중대형 사랑. 이게 지금 부동산 관련 이슈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투심이 우선 꺾였습니다. 부동산 투심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강남에서에 대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재건축에 대한 굉장히 조금 강도 높은 좀 힘겨루기가 벌어질 네.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총선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냅뒀다가는 정말 지지 기반이 날아갈 수도 있을. 그쵸.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네. 조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정치 쪽에서는 뭐 사실은 국내 내용과 그 주가와 내용이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경제 굉장히 아쉬운 게 경제 쪽에서 지금 시장 박살난 거, 주식시장 박살난 부분이 좀 상위권에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언급이 올라오는지 안 모르겠습니다. 되어 예.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네. 뭐 팰리세이드, 논산 고압됐지만 사실 이것도 경제인데 경제 관련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네, 예, 네. 저도 사실 정말 아쉬운데 네, 그쵸. 사회 쪽도 볼까요? 네, 살펴볼게요. 목동 빗물 시설에서 3명 고립, 1명 사망. 네, 네, 네. 이게 속보가 빗물 시설이 올라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빗물이나 이런 그 파이프 관련 종목군들 여기서 이슈가 나올 만한 부분은 옛날에 붉은 수돗물 관련 네. 붉은 수돗물 관련 이슈에서 뭐 녹슨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고 해서 강관 관련 종목이나 파이프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수급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실 이게 또 노후화된 강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인천 쪽에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경기도나 전체적으로 그쵸. 뭐 네. 전체적으로 전국토에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된다면 또 주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쭉 내용이 사실 별게 없을 것 같고 생활문화에서도 주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뭐 자연재해라던가 뭐 많죠. 화재라던가 뭐 많습니다. 찾아보면. 뭐 네. 감량 후 체중이 불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건기식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건기식 관련 특집 쭉 말씀드린 것 한번 돌이켜 본다면 네. HL 사이언스나 뉴트리 같은 건기식 관련 종목군들 거기에 뭐 옛날에 뭐 종목도 이슈가 받았던 친구들서부터 해가지고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 이게 정말 가성비가 그쵸. 예, 저희가 먹는 입장에서는 이게 빠지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사실은 이게 그걸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노다지거든요. 예, 보톡스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런 것에서 건기식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세계 쪽을 보시면 세계 파트 보시면 세계 파트도 한번 폼페이오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갈등 중재 위에서 ARF 이게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 네. 외교 조절하자. 중국은 북한 발사체 또 쐈다. 뭐 금기 깨고 뭐 전시 상황. 뭐 일본인은 방사능 실험용 돼지. 네. 이게 도쿄 올림픽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쵸, 그쵸. 내년에 이제 2020 도쿄 올림픽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반덤핑 관세 부과. 뭐 한국을 너무 몰랐다. 별게 없습니다. 보이콧과는 저는 솔직히 IT를 네네네. 그러니까 경제랑 IT부터 보는데 네네. IT에서는 뭐 내용이 나올 만한 부분이 LG에서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 무상 증정을 한다. 뭐 가전 제품 1위 등급, 뭐 애플의 힘, 애플의 부진, 그렇죠. 자폭 신고, 네네. 뭐 의류 건조기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LG 관련 내용이라고 한다면 LG 이노텍의 이제 트리플 카메라,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네네. 거기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애플 쪽과 연동이 된 게 애플이 이제 3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보니까 TOF 카메라 모듈에 대한 상용량이 증가하고 그것에 따른 뭐 나무가라든지 뭐 파트롤이라든지 네. MC넥스 이런 친구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주가가 좀 안 좋은.
그쵸. 시장과 좀 아직까지 궤를 같이 못하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이제 뉴스를 매일매일 보면서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 뭘까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그 업황은 어떨까 네. 2차적으로 생각하고 그 업황에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최고로 저평가된 종목이 뭘까 해서 저도 이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같이나 7월같이 시장이 이렇게 속절없이 밀리면은 사실 종목 추천이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하죠, 사실. 추천을 하더라도 그쵸? 굉장히 짧게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사실 어제 말씀드린 종목을 오늘 아침에 4, 5%인데 그냥 수익 실현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일이 비일비재해서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1, 2월에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가세요. 뭐 목표가 그쵸. 상향 조정하고 네. 뭐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가자. 뭐 5G 같은 경우는 3, 4월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럼요. 지금은 사실 그럴 국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일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 모듈 관련해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지금 조정폭에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만한 상황은 이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느 정도가 저점일까.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저점의 끝을 다가왔다고 보여지고 네, 그 네. 모멘텀의 시작은 내일 있을 FOMC의 금리 인하 네. 50bp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런 부분이 한번 시장에서 모멘텀이 모멘텀을 될 한번 수 줬으면 있겠죠.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한번 꺾인다면 투심은 정말 급작 그 여름까지도 너무 안 썸머 좋아지겠죠? 랠리가 아니라 정말 불구덩이 같은 여름을 그쵸. 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투자에 대한 성향은 어떻게 보면 개인 책임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네, 됩니다. 네. 투자는 조금 좀 소위 말해 건방 떨거나 좀 더 안일하게 대응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현금 비중 굉장히 많이 늘려놓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보다는 보유 종목에 대한 손절이나 비중 축소로 현금을 모아가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투자를 권해보고 싶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츠 관련 종목군들 음.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 대응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시장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저점일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하고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만큼 너무 공격적인 매수나 관심은 지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려운 시기인 와중에 그래도 종목 체크에 좀 신중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다양한 시장 이야기, 뭐 체크, 일정 이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이면 어느덧 정말 8월이 다가왔습니다. 악재로 터졌던 일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으면서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시장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미리미리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